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다는 호랑이 괴담. 증조할아버지 혹은 고조할아버지 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아버지도 이야기만 들으셨지 정확히 어느 분이 그 일을 겪었는지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편의상 그냥 할아버지라고 칭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의 경북 청송 지역에 살고 있으셨어요. 포항으로 넘어가는 산 쪽에 거주하셨는데 그 동네는 지금도 굉장히 시골이에요. PC방에 가려면 버스 타고 30분은 가야 하는 곳이죠. 혹시 청송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덧붙이면 분안면 화정리와 이연리 사이쯤입니다. 암튼 그 위치에서 할아버지께서 나무하신다고 낮에 산에 가셨는데 언덕 뒤쪽으로 그릉그릉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일단은 바짝 긴장하셨대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언덕 뒤쪽으로 걸어가셨는데 갑자기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할아버지 어깨를 치더랍니다. 본능적으로 어깨를 감싸고 언덕 아래로 몇 바퀴 뒹굴다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셨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호랑이한테 맞았으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멀기 때문에 호랑이가 마음 먹고 쫓아오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 근처 큰 나무 위에 올라가셨대요. 급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엄청 빨리 올라가셨다네요. 그러고는 나무 아래를 봤는데 무슨 고양이처럼 생긴 놈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새끼 호랑이였죠. 강아지처럼 자기를 관찰하듯 빤히 쳐다보는데 귀여우면서도 본능과 위험이 꿈들대는 듯한 느낌. 어리숙하면서도 위험한 느낌이 확 들었다네요. 몽둥이는 작고 귀여운데 뭔가 날카로운 느낌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어미가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한참을 나무 위에서 눈치를 살피다가 내려와서 지게고 뭐고 놔두고 뛰어서 마을로 가셨대요. 그런데 요놈의 호랑이 녀석이 거기까지 할아버지를 쫓아간 겁니다. 그 조그만 몸뚱이를 끌고 말이죠.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몰랐는데 마을에 거의 도착해서 한숨 돌리려고 보니 뒤에서 갑자기 앙앙거리면서 바지춤을 끌어내리더래요. 뭐 일단은 따라온 거고 여긴 안전한 마을이니까. 그리고 호랑이는 돈이 좀 되니까 그 녀석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대요. 마을의 변두리 쪽에 감나무가 있는 집이었죠. 못 쓰는 우물인가 마루 밑에 공간인가 거기에다가 녀석을 넣어놓고 호랑이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셨답니다. 집에 오래 두면 호랑이가 찾아올 것 같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밤이 되었어요. 이게 좀 무서운데 할아버지 집은 뒤쪽으로도 작은 문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개를 묶어놨대요. 밤이 되니까 개가 울더랍니다. 깨갱하고 이렇게 우는 게 보통인데 그날 개는 평소와는 다르게 울었어요. 무슨 사람 흐느낄 때 나는 소리가 들렸대요. 할아버지가 한참 뒤에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쳐다 말고 뒷문을 열었는데 개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개를 묶어놓은 목줄이 감나무 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감나무 뒤로 호랑이가 개를 입에 물고 앞발은 감나무에 기댄 채 빤히 쳐다보더래요. 감나무가 꽤 큰데 호랑이도 그에 못지않게 컸다고 하네요. 감나무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할아버지 키의 1.5배 정도 됐는데 거기에 거의 닿을 정도였답니다. 호랑이가 개를 입에 물고 뒷발로 서 있는 형국이었죠. 상상해보면 약간 웃기기도 한데 실제로 본 할아버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서우셨다네요.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답니다. 안광이라고 하나요? 그게 정말 몸을 마비시킬 정도로 공포를 준다고 합니다. 으르렁대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눈을 한번 마주친 것으로도 찌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땀을 한 바가지 흘리셨답니다. 결국 호랑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할아버지는 뒷문을 닫고 앞방문도 꼼꼼히 닫았다시네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 다 깨우고 칼을 쥐고 여차하면 불이라도 질러서 쫓아보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셨답니다.
공포감 때문에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지나서 모가 방문을 벅벅 긁더랍니다. 마루 위에 올라와서 문을 긁는 형국인데 문을 뚫고 들어온 발톱이 작았대요. 새끼 호랑이인 거죠. 이후에 그릉그릉 소리가 몇 차례 들린 후에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감나무 아래에는 개가 죽어있고 창고에 농기구 물품들도 다 뿌려져 있고 마루 위에는 온통 진흙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를 가둬놓은 곳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노란색 털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미오이가 새끼 호랑이를 찾으러 온 거겠죠. 할아버지는 그 후로 한참을 산에 못 가셨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마주한 기억이 너무 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밤에는 밖에 다니지도 못하셨대요. 방문을 열면 호랑이가 나무에 기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여담이지만 그날 밤에 동네에 많은 개들이 목줄을 풀려고 발버둥 치다가 목을 많이 다쳤다고 하네요. 할아버지의 개 말고는 호랑이에게 당한 녀석은 없지만 집 근처에 있는 인가의 개들은 정상인 녀석이 없었답니다. 한동안 벌벌 떠는 개도 있고 순한 놈이었는데 엄청 예민해져서 주인을 물어버린 개도 있었다네요. 두 번째 이야기, 가방 속의 여자. 젊은 부부가 홍콩으로 여행을 갔다. 부부는 복잡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어느새 치안이 나쁘다고 소문난 우범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가이드의 경고가 생각나서 급히 나가려는데 아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며 어느 부티크로 갔다. 아내는 마음에 드는 옷을 들고서 탈의실로 갔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편이 탈의실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탈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점원들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점원들은 미리 말을 맞춘 듯 그런 사람은 못 봤다고. 당신 혼자 오지 않았냐고 우길 뿐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현지 경찰에 요청하여 아내를 찾기로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혼자서 계속 아내를 찾았지만 계속 홍콩에 머무르고 있을 수 없어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한 채로 귀국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은 장기 휴기를 내고 다시 홍콩에 왔다. 물론 아내를 찾기 위해서였다. 아내의 사진을 들고 시내를 계속 돌아다녔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어느새 휴가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심씨는 이제 지쳐버린 상태였다. 포기하고 귀국을 생각하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오두막 앞을 지나게 되었다. 뭔가 구경거리가 있는지 오두막 안은 시끄러웠다. 너무나도 지쳤던 그는 기분 전환하고 싶은 마음에 오두막 안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걸 보게 되었다. 오두막 안에는 팔과 다리가 절단되어 몸통만 있는 여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행방불명된 아내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